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 번째 하는 연설이었고 1시간 한 25분 정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금 민주당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탄핵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임 행정부라고 하면서 한 10번 이상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대통령이 세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어느 대통령이든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공화당 모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는 본인이 잘한, 또 본인의 행정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지금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어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좋아지는 경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어받았다, 이런 말을 할 만한 그런 그 환경이 충분했습니다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이 넘어서 선거를 치르는 거의 그 4년 마지막 임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게 유지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운이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대통령이 특히 지난 2016년도에 선거 캠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2016년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부터 표를 8%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번 그 공화당에 자신보다 먼저 갔었던 두 명의 그 후보보다 밋 romney라든가 또 그 존 맥케인 후보보다 흑인 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수없이 주장하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라는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블랙들은 다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그 자리에 공화당 후보가 있었더라도 굉장히 흑인들의 표를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정도밖에 흑인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면서 흑인의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다,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초대 손님 가운데서도 흑인 그 소녀와 어머니를 이제 학교에 잘 돈 걱정 없이 가게 됐다 하면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같은 경제에 대한 치적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를 하니까 항상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은 야당에서 그에 대한 대응 연설을 하잖아요. 어제는 이제 미시건주의 그 민주당의 그 여자 주지사가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경제 좋으십니까? 일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 한해서 그것이 좋을 뿐입니다 하고 반박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다수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그 경제 발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민자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 그 이민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의 국정연설이 27번째 제가 보는 국정연설입니다. 빌 클린턴 때부터 8년, 그 아들 부시 8년, 버락 오바마 8년, 트럼프 대통령 3년 해서 27번 미국의 국정연설을 보지만 미국의 국정연설을 하는 대통령 가운데 이민을 얘기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이민을 얘기할 때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대통령도 항상 미국이 다인종 사회다, 이민자가 기여한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국경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이민자라고도 안 했어요. 전부 불법, illegal alien,
illegal alien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뒤에 앉아 있었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금 찡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미국에 그냥 거저와서 다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illegal 또 criminal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민자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이민자로서 방송하는 그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어제 그 미국 대통령의 이민에 관한 연설은 그랬습니다 하고 꼭 전해드렸어야지 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아무튼 빼내가기만 한다 하는 그 이민에 대해서 이민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럴 때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크게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던지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이나 됐는데도 계속 전행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닐 고서치 본인이 이제 지명을 하고 지금 그 연방 대법관으로 일하고 있는 브렉 캐버너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불러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연방 대법관들과 지금 그 어제 그 의사당에 모인 공화당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공화당은 말할 때마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앞에 앉아 있는 연방 그 대법관들은 거의 이제 그 표정 없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뭐 사무엘 얼리토 같은 사람이 오바마가 그 연설을 할 때 고개를 저었다던가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어제 닐 고서치와 브렉 캐버너의 표정도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냥 반갑다 살짝 미소 띄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너무너무 좋은 표정 같은 것, 그런 부분이요. 그런 표정을 보여서 지금까지의 국정연설을 할 때 연방 대법관들이 웬만하면 그 감정 감추고 이렇게 가만히 아무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장관들이 이쪽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연방 대법관들이 이쪽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이 없는 그 시절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 나는 그런 것을 이뤄냈다. 그리고 이제 그 총기 소지의 자유, 내가 대통령인 한 그 미국 사람들은 총기 소지를 할 권한이 있다. 그걸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박수를 쳤고, 그 파클랜드 플로리다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14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뒤에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쫓겨났죠. 쫓겨날 때는 그냥 좀 침착하게 누가 와서 나가시죠 하니까 금방 나가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캠페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명 한 명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보이콧을 한 의원도 있어요. 이름 늘 모르겠어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는 처음부터 내가 왜 페이크 연설을 하는데 가냐 했고,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맥신 그 월터스 의원도 처음부터 가지 않고, 뭐 한 몇몇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자리를 나선 의원들은 이런 때였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특히 이때 아마 민주당이 가장 그 기분이 나빴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임신 말기에 무슨 낙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돈 덜 들이고 좋은 헬스케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원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그 오바마 케어에 있어서 원래 병을 앓았던 당뇨병을 아시는 분들, 앓고 계시는 분들,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험회사가 돈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처음부터 시작됐었던 것이 오바마 케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공화당은 이 그 병력이 있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팩트 체크는 아예 하지조차 안 하겠습니다. 모든 그 대통령들이 국정연설을 할 때 반쪽의 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완전 가짜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드라마틱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남한에 대해서도 그 한마디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제는 그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미국이 딱 그 찍어서 그 대통령을 그 시키려고 했었던 그러나 이제 그 실패를 하고 말았었던 그 후안 과이도가 어제 국정연설장에 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러쉬 림보 같은 경우 뭐 대통령 메달 준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국정연설 하기 전에요. 그런데 어쨌든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불러 일으켜 세우면서 그 늘 김정은에게 했었던 얘기를 후안 과이도에게 하더군요. It's honor. 당신을 그 소개하는 게 honor,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굉장히 용기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과 뭐라고 했던가요? 희망과 영감을 주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Here this evening is a very brave man who carries with him the hopes, dreams, and aspirations of all Venezuelans. Joining us in the gallery is the true and legitimate president of Venezuela, Juan Guaido. Mr. President, please take this message back to your family. 네, 지금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글쎄요,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아직 뭐 마두로가 있고 그가 뭐 선거를 어떻게 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뽑았고 이제 미국이 후안 과이도를 조정을 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군사 쿠데타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고 아직도 그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정연설장에서 이렇게 그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게 옳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후안 과이도를 소개할 때 그 독재자 그 마두로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일어나서 이제 그 박수를 그 후안 과이도에게 쳤고 후안 과이도는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그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 대통령의 와이프 자리, 퍼스트 레이디 그쪽 그 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했더니 그 대통령이 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 전해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Great honor. 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라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 자리에 김정은이 늘 들어갔었는데 김정은 대신에 후안 과이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쇼 중에 쇼였었던 그 장면이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그 보수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 러쉬 림보의 그 쇼를 그 뭐 팟캐스트라든가 라디오 쇼를 많이 듣고 계신데 러쉬 림보가 보수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팟캐스트의 우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람이죠. 이 러쉬 림보가 국정연설 전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폐암에 걸렸다고 발표를 한 러쉬 림보는 또 대통령의 선거 운동원이잖아요. 항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메달을 줄 것이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정연설장에서 러쉬 림보를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또 그 메달, 대통령 메달, 최고의 국민에게 주는 그런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Rush Limbaugh, thank you for your decades of tireless devotion to our country.
네, 대통령은 이제 러시 림보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렇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것 같은 것을 강조를 했고 그러나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첼시 클린턴이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12살밖에 안 됐는데 개라고 표현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임약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널리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에게는 매춘부라고 한다던가 굉장히 논란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메달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런데 국정연설장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지금 메달을 목에 걸어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줬고 러시 림보는 자신에게 메달을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듯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았지만 놀랐다는 표정이 아니라 나 처음 듣는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너무너무 눈물도 글썽글썽했고 평소에 러시 림보의 아주 그 강한 뭐 이런 인상은 아니었고요. 보드라운 양복도 입었고 그런 그 분위기로 퍼스트 레이디가 걸어주는 대통령 메달을 퍼스트 레이디가 걸어줬습니다. 그런 장면도 저는 그 처음 봤고요. 한 국정연설 1시간 25분 중에서 4분 정도는 러시 림보에 보내는 찬사 칭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캠페인 앞으로 잘해 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내변 파병이 됐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그 군인이 다시 오도록 에이미라는 와이프예요. 3살과 6살짜리 그런 그 아이가 있는 군인이 오는 이 장면이 이제 가장 많은 그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가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낸시 펠로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텐션이 이만저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올라가서 상원 의장인 부통령과 또 하원 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에게 연설문을 주잖아요. 연설문을 이렇게 하나씩 주니까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려고 청했고 대통령이 뻔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악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설이 끝났을 때 낸시 펠로시는 대통령 서 있는데 뒤에서 몇 장씩 꽤 길었겠죠. 1시간 25분짜리니까 몇 장씩 탁탁 접어서 찢더군요. 찢어서 확 집어던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찢어서 한 3번에 걸쳐서 찢어서 탁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아침 난리가 났습니다. 팍스 앤 프렌즈의 부통령이 나와서 정말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뉴로를 기록했다. 어젯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낸시 펠로시 처벌받아야지 된다. 처벌받은 유일한 하원 의장이 뉴트 깅그리치거든요. 왜냐하면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 본인이 외도를 해서 결국은 그 암 걸린 와이프에게 나 이혼해달라고 하고 그거는 존 에드워즈였던가요? 이 사람이었던가요? 이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외도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고 의회에서 뭔가 견책당했고 그 와이프는 지금 바티칸 대사로 가 있고 뉴트 깅그리치도 난리 났고 마이크 폼페오는 그 심슨이요 만화의 한 장면에서 이제 그 리자 심슨이 본인의 에세이를 찢는 이런 것을 트윗에 올리고 그때 왜 에세이 찢었냐면요. 리자가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한 걸 알고는 본인이 쓴 그 에세이를 찢어버린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 하원 의장의 악수를 모든 사람이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거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연설한 뒤에 연설문을 찢은 그 낸시 펠로시의 관계를 보면 이 대선이 정말 대단하겠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는 왜 그렇게 찢었는가 지금 공화당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페이크 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공손한 거지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는 대통령이 악수 청한데 싹 무시한 것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잠시 뒤에 그래서 지금 그 핏 브리저지가 그
버니 샌더스와 함께 1위, 2위를 그 아이오와주에서 예비선거에서 다투는 것. 어떤 매체는 그 버니 샌더스가 진짜 승리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대의원 수는 똑같이 10명이거든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권자의 표를 또 버니 샌더스가 더 많이 받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30% 정도 남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